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HLB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나노코박스 새로운 뉴스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미리 언급을 해드렸던 이 FA 인수에 대한 이 분석도 오늘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뒷부분에 차트 분석까지 해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HLB 일봉 차트를 보면 현재 이 0.1% 정도 이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이제 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요 정도 선에서 크게 변동성 없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HLB를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래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대부분의 주주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힘이 굉장히 빠지죠. 왜 그러냐면 이 오늘 오전에 이 코스피 지수가 이 장중에 1.4%나 정확히는 1.48% 정도 이제 고점을 찍으면서 이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HLB 그룹주를 제외한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뭐 중간중간 보시면 이런 SK바사 같은 경우도 뭐 5%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진단키트 엑세스바이오도 2%, 그다음에 심지어 이 요즘에 큰 폭으로 이제 빠졌던 이 위메이드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이 게임주들도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심지어 이 셀트리온도 2%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의 이 HLB 그룹주만 유독 이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장 보면서도 굉장히 답답하셨을 텐데,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HLB에 들어와 있는 이 세력들이 이 시장에서 약간이라도 이 수급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이 주가를 이런 식으로 내려버리기 때문에 어떤 상승 모멘텀이 아직 발생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만큼 이 HLB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2017년부터 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HLB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세력이 언젠가는 이 나노코박스라든지 그 다음에 리보세라니 이슈로 다시 한번 이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어주는 이 타이밍이 지금 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물량을 모아만 놓고 영원히 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2차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절대 이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최소 중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길게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LB뿐만 아니라 이 그룹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모두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이 오늘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차트 분석까지 딴 얘기로 샜는데,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바로 이건데, 오늘 새벽에 이제 나온 기사고, 이 베트남 현지에서 이 바오모이라는 이제 매체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요 내용은 12월 7일 바로 어제 나왔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베트남 총리가 이 백신 허가에 있어서, 이 자국 백신 허가에 있어서 부패나 그룹의 이익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정해놨는데, 한마디로 실제로 이 총리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막연하게 처음 가볍게 봤을 때는 이거 호재성 뉴스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당연히 이 부피와 이제 어떤 그룹이 이런 부분은 이런 백신 승인 허가에 이제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호재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동안에 지금 이 3달 가까이 되는 이 계속되는 이 나노코박스의 지연에 있어서 이게 어떤 백신 자체에 이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언급한 것 같이 이 부패가 이 승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베트남이 조금 특이하죠. 이 물론 이 자유시장을 이제 개방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일당 독재죠. 이제 공산당이기 때문에 이 공산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 부정부패로부터 얼마나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래도 다행히 이 일주일 뒤에 이제 발표가 났었죠. 일주일 뒤에 이 베트남 정부와 보건부가 이 백신 승인에 대해서, 자국 백신 승인에 대해서 이 검토 회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힌 건데, 지금 누가 봐도 여기에 대한 이 대상이 나노코박스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이 언론 매체에서는
이 베트남의 다른 이제 백신들도 같이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이 두 번째로 지금 개발 단계가 빨랐던 이 코비박은 이 임상을 진행하다가 도중에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이제 이유가 이제 임상 지원자를 이제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임상이 중단된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이제 개발 단계가 빨랐던 이 ARCT-154도 이제 막 임상 3상에 정확하게 된 이 3A상이죠. 이 3A상을 이제 막 이제 접종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긴급 승인을 이제 신청하기에는 무리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일주일 뒤에 있을 이 베트남의 백신 승인 검토 회의가 결국에는 이 나노코박스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오피셜로 이미 나온 이상 이제 우리의 이제 승인 시기가 12월 중순부터가 가장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매체들은 12월 중순, 즉 일주일 뒤에 긴급 승인이 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그로를 끌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 베트남 보건부라든지 정부의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얘네들이 이 회의를 한 직후에 바로 이 승인 발표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12월 말까지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 9월 달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가 뭐냐면 연내에는 승인을 할 거다, 최소한 1개에서 2개 정도는 이 자국 백신을 확보를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베트남이라 할지라도 이 12월 말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2, 3개월 정도 굉장히 큰 폭의 이제 하락을 겪었던 이런 종목들, 특히 우리가 세력주라고 하는 이런 여러 테마주들이 단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연상을 가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 HLB 같은 이 악질 세력이 있는 이런 종목들도 이제 다음 상승 파동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개미털기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 세력들이 이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미 대부분의 이 단타를 노리고 이 8월 9월에 들어왔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나간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 물량을 보유한 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셔도 앞으로 무난하게 이 수익을 내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1월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나노코박스가 이 3차용, 즉 이 부스터샷 백신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베트남 총리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 12월 중순까지는 이 18세 이상 이 연령대까지는 이 2차 접종을 이제 완료를 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내년 초부터는 이 3차 백신이 가장 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언제까지나 이 베트남이 전량 이 모든 해외 백신을 수입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제적 타격을 생각하면 자국 백신에 대해서 필요로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홀딩을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이제 바로 이건데, 어제 말씀드렸죠. 이 FA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이미 이전에 FA 합병에 대해서 한번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놓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합병기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 1월 1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때 최종적으로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이 상승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충분한 재료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마디로 이 12월 내에 이제 올해 안에 나노코박스 승인 기사가 뜬다고 하면 이 연쇄적으로 이 효과를 분명히 보여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단순히 FA를 합병한 게 어떤 이슈가 된다기보다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실적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 이 작년에 FA의 이 실적을 보면은 일단 매출액만 619억에 달하고 영업이익이 151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당기순이익이 120억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인수합병을 한 것도 있는데, 이 작년에 이 수치만 가지고도 이 올해 이 HLB의 영업 손실을 모두 메꿀 수가 있는 이제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냐면 이제 작년에 이 HLB의 영업 손실이 99억이었기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 120억을 봤을 때 전부 다 메꿔진다는 거죠. 그리고 HLB가 올해 이 3분기까지 봤을 때도 이미 157억의 이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원래 이 HLB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리스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이 턴어라운드 시점에는 우리가 더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항서제약으로부터 이 로열티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로열티가 이제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로열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이 손실폭이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11월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난소암 치료제 이 아필리아가 내년부터 이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특히 이 아필리아가 3세대 난소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다시 F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FA의 올해 매출액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올해 8월 달까지 이때까지 나온 이 실적이 매출액만 무려 927억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작년에 매출액이 619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올해 아무래도 이 델타 변이가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너지로 추가적으로 매출이 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 3분기까지의 매출액이 927억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 누적 매출액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거의 지금 이 작년에 2배 가까이 매출이 상승할 걸로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죠. 왜냐면 이게 이제 오미크론까지 새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FA의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게 이 내년 1분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으려면 이 1월 1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우상향하는 이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가 봤을 때 이 12월에 이 연내 승인으로 인해서 일단은 주가가 탄력을 한번 받고 이 상승세로 이 1월 1일 그리고 이 내년 1분기까지 계속해서 이 상승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이 36,600원 정도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원래 설정했던 이 95,000원에서 이 10만원까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HLB의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12월에 급등할 급등 종목 준비했는데요.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제 개인 폰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직접 선정한 이 12월에 급등할 급등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월, 11월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진행을 하고요. 이전에는 제가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이 종목들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신규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까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숫자 7이라고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미 한 번, 두 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종목들이 이 단타 매매용 종목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을 각각 따로따로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 두 가지 케이스 한 번에 같이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단타 매매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거래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보내드린다는 거고, 이 단타 매매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 장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 다음에 제가 정해드린 이 목표가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매도 가격이 제가 보통 이 5%에서 10% 정도 이 사이에서 맞춰 드리는데, 종목에 따라서 이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5%에서 1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굳이 일주일 내내 안 하셔도 된다. 이 단타 매매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작전주라고 하는 세력주만 선별해서 그날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가장 이 변동성이 있는 이 종목들만 제가 선별을 하는 거고요. 이 5%에서 10% 이상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게 되면 그만큼 이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제가 정해드린 이 금액에서만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익 매매는 이 단타처럼 하루에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마치 세력처럼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매집을 하는지 제가 이 습관을 만들어 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시작하고 1, 2주 정도 있으면 이 상승 파동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수익 매매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대신에 종목 받으시면 제 영상 그리고 채널 오셔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HLB의 이제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주봉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주봉상 턴어라운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팁을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자, 우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주가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이 턴어라운드죠. 즉 어떤 이 변곡점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이 변곡점이 가장 이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곡점만 잘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하든 아니면 내가 물타기를 하든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매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HLB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이유가 이 변곡점을 특별히 만들어낼 만한 시그널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좀 오래 하거나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이 변곡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추가 매수를 섣불리 하지 않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물론 이 분할로 매매 대응을 하겠지만 이 분할을 언제 시작할 거냐, 이 1차 분할을 언제 하고 2차 분할을 언제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단타로 들어왔다가 이런 구간에서 1차, 2차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이 바닥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구간에서 혹은 이런 구간에서 물타기를 했다고 했을 때 비중만 늘고 지금까지 계속 고통을 받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 변곡점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일봉상이든 주봉상이든 장대 음봉이 나온 뒤에 여기에 대한 이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이 직후에 양봉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장대 음봉에 최소한 이 50% 정도를 여기 있는 이 양봉이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가 변곡점을 나타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요 선에서 종가가 계속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이제 나오냐면, 추가적으로 이 주가를 뚫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실 주식은 사고 파는 게 다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상황이면 이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턴어라운드가 나오려다가도 다시 이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동안에 장대음봉이 나온 이 주봉상의 장대음봉 이후에 양봉이 나오더라도 이 50%를 돌파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때도 한 차례 실패한 뒤에 다시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또다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장대 음봉의 50%를 돌파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지없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 11월 말의 경우에도 보신 것처럼 이 근처에도 못 왔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몇 차례 반복이 되면, 즉 지금 이때처럼, 이게 모바일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윗꼬리를 계속 달거나 아니면 종가상에 이 50%를 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 물을 타는 바닥 구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추가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 이런 구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기대를 하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 양봉이 나오길 바라실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어디냐, 바로 이 직전에 있었던 장대 음봉의 이 50%를 만약에 이 양봉이 뚫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주가가 밀려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준 다음에 이 종가 마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주봉상으로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절반의 수치, 이 기준점을 한번 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 주식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비단 이 HLB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흔히 제약바이오 종목,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력주라고 하는 이 종목들에서 이 세력들이 가장 즐겨 쓰는 이 턴어라운드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장대 양봉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이 가짜 양봉이 나와봤자 다시 시장에 의해서 이 밀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제 조건이 이런 거래량이 같이 실려줘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이었던 게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런 급등이 나오기 전에 최소한의 요 정도의 거래량이 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의 이 상승 초입에 나오는 이 거래량이 슈팅이 나와줘야 한마디로 이 추세를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세력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12월에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이 이슈가 이 승인 확정이 되기 바로 직전에 미리 선수를 쳐서 이 세력이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현대시대에 이 세력과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보가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단 하루라도 이 세력이 훨씬 더 이 정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뉴스를 찾기보다는 이 장대 양봉이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이 슈팅이 언제 이 장중에 갑자기 나오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HLB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이 종목들의 이제 자세한 매매 대응법과 이 매매 대응 시나리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건데, 이게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고요. 저는 이제 모든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할 때 이 두 가지 자료를 항상 같이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HLB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H, 그리고 HLB 제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약, 그리고 생명과학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생명, 그 다음에 넥사, 지트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간단하게만 요 단어를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당연히 이 무료로,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시간을 내서 이 두 자료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대응 자료 보내드릴 때 보니까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HLB랑 생명과학 아니면 HLB랑 넥사 이렇게 두세 종목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60% 이상이더라고요. 이 비율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 종목 다 혹은 네 종목 다 자료 받고 싶으시면 문자 한 번에 이 종목들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일부러 나눠서 한 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보통 하루에 한 50분 정도가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이제 저는 전혀 귀찮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 영상 찍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다른 종목 문의하는 이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이제 녹화 끝나고 얼른 답장을 보내드려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 매매 대응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매도와 매수해야 되는 이 가격을 제가 정해 드릴 거고요. 당연히 분할로 얼마대에 어떻게 분할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나리오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이 시나리오인데, 각 종목에 현재 주가가 있다고 하면 이 오늘 이후로 이 캔들 차트가 우상향할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아니면 추가로 바닥을 더 깨고 내려갈지,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이 차트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이 차트 시나리오를 그림으로 제작을 해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참고 자료로 쓰시면서 매매를 하시거나 홀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이 자료만 있어도 내가 잘못된 타이밍과 공포에 이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매매 대응 자료와 시나리오 받으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네 종목이고요. 셀트 땡땡이라고 하는 이 종목인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힌트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 레키로나 호재로 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코로나의 흡입형 치료제도 개발 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시총에 지금 현재 28조에 달하는 이 시총을 갖고 있는 이 생명과학 기업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정확한 종목명, 즉 정답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정답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스타벅스 무료 쿠폰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폰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